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유대인의 교육을 연구하면서 유대인의 공부 방법 하브루타를 한국의 가정과 공교육에 보급해온 양동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볼 주제는 질문과 토론으로 살아나는 아빠와의 대화입니다. 강의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숫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37이라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이 37이라는 숫자는 무엇을 뜻할까요? 놀랍게도 이 37이라는 숫자는 한국의 아빠들이 하루 평균 자녀와의 대화 시간이랍니다. 자, 그러면 37분일까요? 37초일까요? 놀랍게도 37초입니다. 한 신문의 보도에 나와서 놀라움을 준 적이 있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녀가 학교에서 왔습니다. 우리 아들 왔니? 신발 똑바로 벗어, 씻어라, 밥 먹어라, 공부해라. 이런 게 전부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다 합쳐봐도 여러분 37초? 오히려 37초가 덜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그 37초 평균을 깎아먹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냐면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애착 형성입니다. 어린 시절에 애착 형성, 이것이 성인이 돼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데요. 이렇게 37초 아빠들이 과연 우리 자녀들과 애착이 형성될까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애착이란 것은 어디에서 올까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드리는 시간과 노력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빠들의 시간 37초, 이걸 가지고 애착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주제는 질문과 토론으로 살아나는 아빠와의 대화인데요. 그렇게 심각성을 안 아빠들이 이제 자녀와 대화를 하려고 시도합니다. 너무 중요한데? 그럼 우리 한번 대화 한번 시작해 볼까? 자, 이야기 시작 하면 이야기 할까요? 그렇지 않죠. 갑작스럽게 아빠가 대화를 시작할 때 아이들은 깜짝 놀라 도망갈 겁니다. 대화를 하기 전에 먼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선 아빠랑 친해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빠와 함께 마음껏 놀아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아빠랑 몸놀이도 하고 밖에 나가서 자전거도 타고 배드민턴도 치고 하면서 먼저 좀 친해지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바로 대화입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팁을 좀 드리자면은 자녀와 단둘이 하는 여행을 좀 해보라는 겁니다. 둘만의 시간. 아이들은 아빠라는 존재 또는 엄마라는 존재를 좀 독차지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빠와 단둘이 하는 시간에 얼마나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요? 특히나 요즘 아빠들은 가정에서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는데요. 엄마의 잔소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맨날 지적받는 아빠의 모습을 보면 아이들은 아빠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 그런데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해외여행도 가보고 단둘이 여행을 해보라는 겁니다. 저는 딸과 터키 여행도 가보고 아들과 미국 여행도 가봤고요. 두 자녀를 데리고 캐나다 로키 산맥에 가서 그 넓고 넓은 호수들도 구경했습니다. 자, 그러면 해외에 나갔을 때 아빠가 마치 슈퍼맨처럼 앞장서서 모든 일을 다 해결해 주죠. 비행기 표도 끊어주고 가이드도 해주고, 그리고 맛있는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도 해주겠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아빠는 굉장히 큰 존재가 될 것입니다. 물론 여행을 가서 싸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결국에 나중에 큰 추억이 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대화하기 전에 친밀감을 먼저 형성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가정에서 대화를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이제 가족 식탁을 권유해 드리는데요. 맛있는 것을 먹는 장소, 엄마가 달콤한 음식을 마련하고 아빠와 함께하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랑 친해지려고 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밥 먹는 거지 않습니까? 식사를 하면서 애착이 형성되는 겁니다. 친밀함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대화인데요. 가족 식탁이 그만큼 중요한데 매일 저녁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날짜를
정해서 시간과 요일을 정해서 하는 겁니다. 가령 토요일 저녁이라든가 일요일 저녁에 뭐 3시간, 2시간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하면 되는데요. 가족 식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절차입니다. 이런 절차를 가장 잘 지키는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가족 식사하기 전에 촛불도 켜고 자선 저금통에 동전도 넣고 손도 씻고 그 다음에 자녀를 축복하는 시간도 있고요. 그런 다음에 식사를 하고 일상 대화도 하면서 이렇게 그들의 경전인 성경에 대해서 대화와 토론을 하기도 한답니다. 우리나라도 전통적으로 식사 예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르신이 밥을 먹기 전에 숟가락을 들기 전에 숟가락을 들지 않는다든가, 또 숟가락을 놓기 전에 숟가락을 놓지 않는다든가, 이런 훌륭한 전통 식사 예절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식사 예절인 식사 절차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뭔가를 기다리게 하는 만족 지연의 효과를 주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고스란히 나중에 그 학습에 있어서 집중력과 몰입을 주기도 하고요. 성인이 되어서 에티켓을 잘 지키는 그런 아이로 성장합니다. 그러면 이제 대화의 방법으로 가서 아이들과 대화할 때 아이들은 어떤 대화를 좋아하는지, 어떤 대화를 싫어하는지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눈을 마주보고 대화한다든가, 어떤 의견에 맞장구를 쳐준다든가, 좀 오버하더라도 액션을 좀 취해서 아이들에게 호응을 해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아빠도 마찬가지죠. 아빠가 어떤 말을 할 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저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이들한테 부탁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아이들이 주의 집중이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과자 봉지 같은 걸 가지고 뽀스락뽀스락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아빠의 마음이 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자연스럽게 얘들아, 아빠가 대화할 때는 과자 봉지 가지고 좀 뽀스락뽀스락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아이들을 부를 때 여러분 어떻게 부르시나요? 여러분은 혹시 너, 네가 이런 말을 자주 하시나요?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이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부를 때 너, 네가라고 하지 말고 준혁아, 준혁이가, 준혁이는 이렇게 해보세요.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한테 너, 네가 이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교수님, 감독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아이들도 인격적으로 이름을 불러주면서 대화를 시작하라는 겁니다. 참고로 저희 집에서는 저희 어머니께서 우리 아이들한테 부를 때는 양 박사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런 호칭을 듣고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진짜 박사가 되지 않을까요? 두 번째는 대화할 때 어른의 생각을 주입하기보다도 아이들의 생각을 물어보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마타 호셰프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너 생각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아이한테 준혁이는 어떻게 생각해? 준혁이의 생각은 어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생각을 끄집어내는 교육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일방통행의 교육이 아니라.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질문이 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아이들의 궁금점을 가지고 대화를 하는 건데요. 유대인들도 부모가 이제 자녀가 학교에서 돌아오면은 우리 아들 학교에서 선생님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했어?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에게 무슨 질문을 했니?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고 합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아이들 또는 학습자들의 질문을 가지고 대화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그 대화가 흥미있고 재미있겠냐는 거죠. 예전에는 우리가 학교에서 선생님의 질문에 수동적으로 대답하거나 어떤 문제를 수동적으로 주어진 문제에 푸는 것이 우리의 공부였다면 지금은 학교 교육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초등교과서에 보면은 아이들이 대부분 많은 질문을 만들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 교육에 새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질문의 주체가 선생님이 아니라 학생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만든 질문을 가지고 대화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배움 중심의 학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대화를 시작해 본다는 겁니다. 대화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경청입니다. 우리가 경청을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말을 무심코 듣는 것이 경청이 아닙니다. 경청에는 5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자, 5단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와, 너무 멋진 의견인데 어떻게 그런 훌륭한 생각을 할 수 있지? 첫 번째는 호응의 단계입니다. 자, 두 번째, 준혁이의 의견은 바로 이거라는 거지 하면서 그 의견을 반사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의견을 낸 이유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지 하면서 그 이유도 반사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래서 우리 준혁이가 이런 말을 하고 싶었구나 라고 다시 한번 결론을 지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빠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니? 라고 반사를 해줍니다. 이렇게 경청의 5가지 단계로 아이에게 반사를 해주면 아이는 정말로 아빠와 대화를 하고 싶어집니다. 그런 공감을 가지고 경청한 뒤에 또 대화할 때 이제 칭찬하는 법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칭찬에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와우, 그거 너무 멋진 표현인데? 단어나 어떤 용어를 색다른 것을 쓸 때 그 표현이 너무 멋지다고 칭찬해 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해 쪽에서 칭찬을 해 주는 건데 와, 우리 준혁이의 의견 때문에 아빠도 그걸 새롭게 이해하게 됐네? 이렇게 이해의 관점에서 칭찬을 해주고요. 세 번째는 아이가 어떤 이유나 근거를 제시했을 때 아빠도 그것에 동의하는데 하면서 아빠가 다른 근거를 하나 찾아줄게. 이것도 우리 준혁이의 이유가 될 수 있겠네? 근거가 될 수 있겠네? 하면서 근거를 찾아주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아이들은 정말로 자신의 의견을 존중받는 느낌이 되겠죠.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기본적으로 대화하기 전에 애착 형성이 중요하다, 친밀감 형성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이와 함께 단둘이 여행을 해본다든가 데이트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 이야기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대화의 법 중에 경청하는 법과 칭찬하는 법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이들과 대화할 때는 따뜻하고 포용적인 분위기를 만들라는 겁니다. 교육학자 로버트 케간이라는 사람은 아이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보듬어주는 분위기, 따뜻하고 포용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아이들은 아빠와 대화가 술술 풀어지는 대화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